리스본 외곽의 밤도로는 고요했다. 낡은 자전거의 녹슨 체인이 삐걱이는 소리만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다. 마르타 실바는 페달을 밟으며 지친 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허드레질을 하며 번 돈은 손안에 쥐면 금방 사라지는 모래알 같았다. 피부색 때문에, 변변찮은 차림새 때문에 그녀는 늘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밤의 어둠은 그녀를 숨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고 취약하게 만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길을 비췄지만 그 빛조차도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이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나기를.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아무 일 없이 집까지 가는 것이었다. 이 외딴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아무도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때때로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었다. 그때 뒤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다. 마르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경찰차였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쩍이며 그녀의 등에 와 닿았다. 경찰차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멈춰섰고 위압적인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마르타는 자전거에서 내려 길가에 세웠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제발 아무 일 아니기를.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경찰차 운전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 한 명이 내렸다.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제복이 잘 어울렸지만 어딘가 거만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이름표에는 J. 페레이라라고 쓰여 있었다. 주앙 페레이라. 그는 마르타에게 다가오며 턱짓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멈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도 없었다. 마르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경관님. 신분증. 주앙은 손을 내밀었다. 마르타는 낡은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주앙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마르타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마르타 실바, 리스본 외곽에 사는군. 그는 마르타의 피부색과 낡은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마르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 자전거를 타고? 주앙은 코웃음을 쳤다. 왜? 차는 없나 보지? 아니면 다른 걸 숨기고 있나? 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르타는 그의 노골적인 경멸에 가슴이 아려왔다. 익숙한 감정이었지만 매번 상처가 되었다. 주앙은 신분증을 마르타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수상하군. 이 시간에 이런 곳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무엇이 수상하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앙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입 다물어.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이름이 뭐라고? 마르타 실바? 너희 동네에 마약 거래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일 모릅니다. 마르타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마약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가? 모른다고? 너희 같은 애들이 모를 리가 없지.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버티다가 피곤해지지 말고. 주앙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르타는 뒷걸음질 쳤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그냥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조로 변했다. 주앙은 마르타의 자전거를 보더니 갑자기 발로 걷어찼다. 낡은 자전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마르타는 놀라서 짧은 비명을 질렀다. 이런 걸 타고 다니니 수상하다는 거야. 어디 보자. 혹시 이 자전거에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주앙은 자전거를 뒤집으며 거칠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전거 안장 밑, 바구니 등을 대충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르타는 쓰러진 자전거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다. 시침이 떼기는. 주앙은 마르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몸 수색을 좀 해봐야겠어. 혹시 몸에 숨긴 게 있을지 누가 알아? 안 됩니다. 마르타는 질겁하며 소리쳤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판단해. 주앙은 마르타에게 성큼 다가왔다. 그의 손이 마르타의 팔을 향해 뻗어왔다. 마르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저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주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게 어디서 감히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거냐? 너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어. 저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모욕하고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마르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과거의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앙은 마르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마르타는 고통에 신음하며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놔주세요. 아파요. 아파? 지금부터 진짜 아플 거야. 경찰차에 타. 순순히 따르면 될 것을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주앙은 마르타를 경찰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마르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발버둥쳤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밤의 고요를 갈랐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주앙은 마르타를 더욱 거칠게 다루었다. 그녀의 팔을 비틀고 등을 떠밀었다. 마르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주저앉지 않으려 버텼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혀왔다. 이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이 남자의 손에 끌려가면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주앙은 잠시 마르타를 놓치고 다가오는 차를 쳐다보았다. 마르타는 그 틈을 타 주앙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다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다가오던 차는 마르타와 주앙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마르타와 주앙을 향해 다가왔다. 마르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희미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휴대폰을 들고 외쳤다. 거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부 녹화하고 있어요. 소피아 가르시아였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어두운 도로에서 경찰관이 젊은 여자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경찰관이 여자의 팔을 비틀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폭력과 부당함은 외면할 수 없었다. 주앙은 소피아를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마르타의 팔을 놓아주며 소피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당신 뭐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촬영 중지해. 경찰관님이 뭘 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기록하고 있고요. 소피아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그녀 역시 두려웠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주앙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휴대폰 내려놓지 못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어. 주앙은 소피아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소피아의 휴대폰을 향해 뻗어왔다. 그 순간 마르타는 몸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준 소피아를 향한 주앙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과거의 모든 억압과 차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마르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주앙에게 소리쳤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짓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경찰이 될 자격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일 뿐이야. 마르타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주앙은 눈이 커졌다. 그는 소피아에게 향했던 몸을 돌려 마르타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격분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뭐라고? 이 더러운,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주앙이 마르타에게 손을 뻗는 순간 소피아는 계속해서 녹화를 하며 외쳤다. 경찰 폭력입니다. 지금 폭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마르타는 주앙의 폭력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빠르게 가까워졌다.
주앙의 얼굴에 초조함과 당황함이 스쳤다. 그는 마르타와 소피아 그리고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악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여러 대의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밤 도로를 환하게 비추었고 경찰차들이 주황의 차 뒤에 멈춰섰다. 경찰관들이 우르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총에 손을 얹고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듯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리카르도 산토스 형사였다. 그는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시스템의 어두운 면도 보아왔기에 다소 냉소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직업 윤리를 완전히 잃지는 않은 인물이었다. 소피아는 리카르도 형사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형사님, 여기요. 제가 전부 녹화했어요. 이 경찰관이 아무 잘못 없는 이 여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쓰려 했어요. 리카르도 형사는 소피아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주앙이 마르타의 팔을 거칠게 잡고 자전거를 넘어뜨리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소피아에게 다가가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앙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르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리카르도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주앙을 돌아보았다. 주앙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함께 체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마르타는 떨리는 몸으로 주앙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지였다. 리카르도 형사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다. 주앙 페레이라 경관, 당신은 현재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앙은 리카르도 형사의 말을 듣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는 정당한 불심 검문을 했을 뿐이야. 그는 소피아와 마르타를 번갈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다른 경찰관들이 주앙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했다. 주앙은 발버둥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리카르도 형사는 주앙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마르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리카르도 형사는 소피아에게도 다가가 그녀의 증언을 들었다. 소피아는 침착하게 자신이 목격하고 녹화한 상황을 설명했다. 마르타는 소피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피아는 마르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마르타는 그녀에게서 큰 위안을 얻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이 여자의 용기 덕분에 그녀는 이 끔찍한 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리카르도 형사는 마르타와 소피아의 증언을 모두 기록한 후 마르타에게 물었다.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마르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전거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카르도 형사는 쓰러진 마르타의 자전거를 보며 말했다. 마르타는 결국 리카르도 형사의 차를 타고 집 근처까지 이동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 일은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당함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소피아의 용기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리카르도 형사의 공정한 처리가 시스템 내에도 정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집 앞에 도착한 마르타는 리카르도 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그녀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짧은 길을 걸었다.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지친 발걸음과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 대신 작은 희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앙 페레이라 같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내의 부패와 편견은 뿌리 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한 명의 약한 여자와 한 명의 용감한 목격자 그리고 한 명의 공정한 경찰관 덕분에 작은 정의가 실현되었다. 마르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소피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리카르도 형사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작게 주먹을 쥐었다. 떨림은 멈췄다. 주앙 페레이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녹화된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고 리카르도 형사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러왔다. 그것은 카르마였다. 하지만 그 카르마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마르타는 이제 안다. 정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마르타는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열쇠를 찾았다. 손끝이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심장은 더 이상 미친 듯이 뛰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방은 익숙했지만 오늘 밤의 경험 때문에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좁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특히 주앙이 잡았던 손목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감정적인 충격이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과 질서가 때로는 폭력과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주앙 페레이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순수한 증오와 경멸이 담긴 그것들은 마르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새겼다. 왜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뜨겁게.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과거의 모든 부당한 경험들이 오늘 밤의 사건과 겹쳐지며 그녀를 덮쳐왔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쫓겨났던 일,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의심받았던 일, 길을 걷다 이유 없이 조롱당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울음이 잦아들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분노였다. 주앙 페레이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주앙 페레이라 같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들도록 내버려둔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소피아 가르시아의 용감한 외침, 그녀의 휴대폰 불빛, 그리고 리카르도 산토스 형사의 공정한 태도가 그녀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다. 세상은 단지 주앙 페레이라 같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약자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으며 그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내일 아침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진술할 것이다. 주앙 페레이라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의 인종차별적인 발언, 자전거를 부순 행위, 폭력을 행사하려 한 시도, 모든 것을. 소피아가 녹화한 영상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마르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리스본 시내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불빛들 속에 주앙 페레이라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피아와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처럼 고통받고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소피아의 용기가 그녀에게 전염되었고 리카르도 형사의 존재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주앙 페레이라에게는 동조하는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은 여전히 그녀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했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에 숨겨진 용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주황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자국은 이제 상처뿐 아니라 그녀가 불의에 맞서 싸웠다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밤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주황의 얼굴, 소피아의 외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리카르도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다. 주앙 페레이라가 처벌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아닐 것이다. 그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앙 페레이라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너무 큰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싸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녀는 오늘 밤 이전의 마르타 실바가 아닐 것이다. 두려움에 떨기만 하던 마르타가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강해진 마르타일 것이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소피아 가르시아. 그 이름과 그녀의 용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리카르도 산토스 형사. 그가 보여준 공정함도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 마르타 실바. 그녀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더 이상 약하지만은 않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잠에서 깼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어젯밤과는 달랐다. 두려움의 먹구름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희미한 햇살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간단히 씻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구김없이 다려진 옷이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리카르도 형사가 어젯밤 사건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서 건물은 그녀에게 늘 위압적인 장소였다. 과거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올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었다. 더 이상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경찰서 안은 분주했다. 여러 경찰관들이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민원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마르타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리카르도 산토스 형사를 찾는다고 말했다. 데스크 직원은 그녀의 이름과 용무를 묻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들 중에는 주앙 페레이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 편견과 권력욕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사람? 아니면 리카르도 형사처럼 공정하고 직업 윤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리카르도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다. 마르타 실바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리카르도 형사는 마르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마르타는 의자에 앉았고 리카르도 형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노트와 펜을 꺼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술이 주앙 페레이라 경관의 처벌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타는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젯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 주앙 페레이라가 자신을 멈춰 세운 순간부터 그의 모욕적인 언행, 인종차별적인 발언, 자전거를 부순 행위, 그리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시도까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젯밤에 끔찍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로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리카르도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간간히 질문을 던졌다. 그의 태도는 진지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마르타는 망설였다. 그 말을 다시 입에 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제 피부색을 언급하며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더러운 그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리카르도 형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소피아 가르시아 씨의 영상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형사는 말했다.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주앙 페레이라 경관은 현재 직위 해제되었고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피아 씨의 영상과 마르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엄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마르타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리카르도 형사의 마지막 말에 주목했다. 내부 조사.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까? 주앙 페레이라에게 동조하거나 그의 행동을 묵인해온 다른 경찰관들은 없을까? 형사님, 혹시 주앙 경관 외에 다른 경찰관이 그에게 동조하거나 도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마르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카르도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재까지는 주앙 페레이라 경관 단독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범이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들 역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마르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시스템 내의 부패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리카르도 형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진술을 마친 후 마르타는 경찰서를 나섰다. 밖은 환한 대낮이었지만 여전히 어젯밤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치지는 않은 듯했다. 그녀는 리카르도 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전거를 찾아갔다. 다행히 자전거는 경찰서 한쪽에 보관되어 있었다. 프레임이 약간 찌그러지고 바퀴가 휘었지만 여전히 탈 수는 있었다. 마르타는 자전거를 끌고 길을 나섰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그녀의 힘겨운 삶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밤 그녀가 겪은 시련과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카르도 형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집에 도착한 마르타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주앙 페레이라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울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리스본의 하늘은 맑았다. 어젯밤의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나갔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마르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강해진 생존자였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투사였다. 며칠 후 마르타는 소피아와 만나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소피아에게 연락하여 고마움을 전했고 소피아 역시 마르타의 안부를 걱정하며 만나고 싶다고 했다. 리스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북적이는 사람들과 커피향 속에서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은 잠시 멀어지는 듯했다. 소피아는 마르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소피아는 겸손하게 말했다. 근데 그 경찰관은 어떻게 됐대요? 리카르도 형사님 말로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 영상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처벌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마르타는 말했다. 다행이네요. 그런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소피아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마르타는 소피아에게 어젯밤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게 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피아는 마르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해 주었다. 마르타 씨가 마지막에 그 경찰관한테 소리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용감했어요. 소피아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소피아 씨가 위험해지는 걸 보고, 그리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르타는 그때의 감정을 되새기며 말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아는 마르타에게 리스본에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법률 상담소를 소개해줬다. 마르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찰관이 제대로 처벌받는지도 계속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소피아는 진심으로 마르타를 걱정해 주었다. 마르타는 소피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세상에는 주앙 페레이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피아처럼 타인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카페를 나온 후 마르타는 소피아가 알려준 법률 상담소의 주소를 확인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다. 며칠이 더 지났다. 마르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어젯밤의 사건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내성적이었지만 그녀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힌 것 같았다. 주앙 페레이라의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듯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리스본의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경찰관이 시민에게 부당하게 대하다가 영상에 찍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 마르타는 리카르도 형사에게 연락하여 주앙 페레이라의 처벌 결과에 대해 문의했다. 리카르도 형사는 그가 파면되었고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의 경력은 완전히 끝났고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과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씁쓸함.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의 처벌은 마르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안과 정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르타는 리카르도 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형사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의 용기와 소피아 씨의 증거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리카르도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말에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카르도 형사의 말이 맞았다. 주앙 페레이라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타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알았고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녀는 소피아가 소개해준 법률 상담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까 생각했다. 자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리스본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마르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앞을고 나아갔다. 낡은 자전거의 삐걱이는 소리는 이제 그녀의 의지를 다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되면 그녀는 가끔 어젯밤의 그 도로를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주앙 페레이라의 위협적인 얼굴, 소피아의 휴대폰 불빛, 그리고 사이렌 소리.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마르타 실바가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사라지고 불의에 맞설 용기를 가진 여인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울 준비가. 그녀는 리스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는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피부색 때문에, 출신 때문에, 혹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고 모욕을 들은 사람, 일터에서 차별받은 사람,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어젯밤 마르타가 겪은 일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마르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소피아가 알려준 것처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FBI 국장 같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처럼 평범하고 약한 사람도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날 상담소에 한 중년 남성이 향해 찾아왔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르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젯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르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정말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소피아라는 용감한 여자가 저를 위해 증거를 남겨줬고 리카르도라는 공정한 형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마르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르타는 그 남성을 보며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행위였다. 소피아와는 금 연락하며 지냈다. 소피아는 마르타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마르타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다니 정말 대단해요. 리카르도 형사와는 공식적인 연락 외에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마르타는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스템 내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희망이었다. 주앙 페레이라의 재판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마르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증언했다. 법정에서 주앙 페레이라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초라한 사람이었다. 결국 주앙 페레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그의 몰락은 뉴스 기사의 작은 한 줄로 실렸지만 마르타와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권력 남용과 편견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인종차별과 부당함은 존재했고 마르타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마르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고 그 불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자전거를 타고 리스본 외곽의 도로를 달렸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초라하거나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강해 보였다. 그녀는 마르타 실바,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마르타는 미소 지었다. 마르타는 법률상담소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상담소의 변호사들도 마르타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탄하며 그녀를 신뢰했다. 어느 날 상담소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 역시 마르타와 같은 소수 인종 출신으로
길을 걷다가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멈춰 세워지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마르타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젯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많이 무서웠죠?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경찰관이 잘못한 겁니다. 마르타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주앙 페레이라 경관의 부당한 행동, 소피아의 용기, 리카르도 형사의 도움, 그리고 주앙이 처벌받았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여성에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국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상담소에서 도와줄 수 있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르타는 여성에게 용기